자, 오늘 63차시고요. 교과서 158에서 16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할 텐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3단원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동이라고 하면 간섭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또 거꾸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그 물리적 대상은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이 어찌 보면 파동의 핵심적인 성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학습 목표는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인데, 이 간섭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간섭이 있거든요. 소리의 간섭도 있고 물결파의 간섭, 그리고 정상파, 그리고 빛의 간섭 해가지고 파동이면 다 간섭을 일으키니까 다양한 이제 간섭을 한번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하는 부모님께 하는 말 중에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간섭하지 마라, 내 알아서 할게.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번역하면 나 건들지 마라,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이런 말이지. 근데 그 간섭이랑 이 간섭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파동 두 개가 실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소리와 물결파의 간섭 그리고 정상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빛도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빛도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에 대해서 할 거고, 그건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도 해볼 겁니다. 우선 그 파동이 두 개 간섭할 때 파동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서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중첩의 원리는 뭐 간단해요. 만약에 변이가 y1인 녀석하고 변이가 y2인 녀석이 한 위치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위치에서 파동의 변이는 두 변이를 합한 거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플러스 변이하고 플러스 변이가 만나면 플러스로 더 커지고요. 근데 플러스 변이하고 마이너스 변이가 만나면 그 부호까지 포함해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변이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첩 이후에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할 때 대가 I입니다. I. 옛날에 제가 어휘로 적었다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선생님 아닌데요. 그래, 미안하다. 너희도 몰랐지? 대부분은 몰랐어. 원래대로.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면 변이가 y1인 녀석하고 y2인 녀석이 이렇게 만나서 중첩을 하게 되면요, 이제 합성파의 변이는 순간적으로 y1 더하기 y2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변이인 y2, y1이 되어서 지갈길 갑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두 펄스의 중첩놀이라는 실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바닥에 용수철을 이렇게 놔두고요. 순간적으로 펄스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한 번의 진동을 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근데 만들어낼 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얘는 안 닿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탁 만들면은 얘는 안 닿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 중간에서 만나면 커지죠. 그럼 얘가 쓰러집니다. 얘가 맞아 쓰러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얘 둘이는 안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 얘만 쓰러뜨릴 수 있죠. 그럼 얘만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펄스를 만들면 되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안 닿이게 만들면 합쳐질 때만 닿여서 얘만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얘 두 개는 놔둬놓고요, 얘 둘은 안 건드리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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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요 네 개를 쓰러뜨리는 방법.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요 한 명은 위로 세게 이렇게 하고요, 한 명은 아래쪽으로 세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지나가면서 요 둘을 쓰러뜨리죠. 근데 여기 중간에서 만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또 나머지 부분 쓰러뜨립니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거의 생각보다 모두 성공하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이게 합이 중요하거든요. 요게 접니다. 제가 답답해서 나와봐 임마 그래가지고 같이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첫 번째 실험 하면 이렇게 하면 팍 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예, 딱 합쳐질 때만 순간적으로 커지고 이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요건 쉽고요. 요거까지 쉽습니다. 요건 이제 얘만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만 쓰러뜨리면 아래쪽으로 하면 되죠. 이 순간적으로 텔레파시를 잘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진폭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찰 때문에 점점 줄어드니까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어려웠어요. 요게 이 순간적으로 좀 과감하게 이렇게 확 하면서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 보면은 허이짜 탁 탁. 예.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거 수행 평가를 해보려고 롯데 1등 당첨. 요게 이제 세 개 다 성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으로 이제 2인 1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얘만 보세요. 얘만 보면 이게 0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된 이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정신이. 수행평가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둘이서 막 싸우겠지만 야씨 먼저 하면 어떡해 해요. 타이밍을 맞춰야지. 그래가지고 자, 간섭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간섭하면은 만약에 플러스 만나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하면 또 커집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이제 작아지죠. 그래서 이처럼 같은 위상 마루는 마루끼리 그리고 골은 골끼리, 그러니까 A하고 B가 만나는데 마루는 마루끼리 골은 골끼리 이렇게 만나면 마루는 더 높아지고 골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간섭해서 보강된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보강 간섭이라고 그래요. 보강 간섭. 반면에 어떤 두 파동이 만났는데 마루인 부분은 골인 부분하고 만나고 골인 부분은 마루인 부분하고 만나면 둘이가 합쳐져서 변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간섭해서 상쇄하는 간섭이라고 해서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떨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떨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 그 일반적인 조건을 제가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여기 요 두 개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피커라고 생각해보고 여기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사실 종파인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마루골.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랑 여기까지는 경로 차이가 똑같죠. 경로의 길이가 똑같죠. 근데 요만큼이 경로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경로 차이라는 것은 내가 요 지점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 파원으로부터의 거리 차이를 경로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로의 차이가 요 마루 하나 골 하나가 파장의 절반이거든요. 마루 골 하면 한 파장이 되잖아요. 근데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골이었던 부분이 다시 골로 돌아옵니다. 다시 원래 위상대로 돌아오는 거죠.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은 결국에 주기의 정수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두 파동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은 그 두 파원으로부터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원으로부터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지점들은 전부 다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요. 자, 요 지점은 잘 보면요. 요는 보면 마루골 마루에서 반파장의 3배죠, 길이가. 근데 여기는 마루골에서 반파장의 2배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가 딱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골인 부분이 마루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 골까지는 같았는데 얘가 골에서 마루로 뒤집히죠. 그래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위상이 거꾸로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이가 합쳐져서 0에 가깝게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 간섭이 되는 조건은 두 파원으로부터의 길이차,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이 이제 상세 간섭이 됩니다. 요게 간섭의 기본 원리예요. 지금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할 내용이 전부 다 이겁니다. 원리가. 두 파원으로부터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 홀수배가 되면 상세 간섭. 요게 이제 계속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간섭 같은 경우에 보면 요 두 스피커에다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신호 발생기를 통해서 똑같은 전기 신호를 주면 똑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요 두 스피커로부터 같은 지점 있죠? 같은 거리 있는 이 중앙 지점. 요 중앙 지점은 무조건 이제 같은 모양으로 만나게 되겠죠. 같은 위상으로. 그럼 여기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부터 요 두 사이의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계속.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 더 경로 차이가 커져요. 그러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반파장의 1배, 1배 좀 안 좋으니까 반파장의 1배,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3배, 반파장의 4배, 반파장의 5배, 반파장의 6배 이렇게 계속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단체 실험 못 해요.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이제 동아리에서 한번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지나가 보면요. 소리가 처음에는 컸다가요.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럽니다. 그런 걸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세요. 요 반파장 덩어리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럼 8개, 5개니까 차이가 반파장이 3배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느냐.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반파장이 3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보면 반파장이 1배, 2배, 3배잖아요. 그럼 얘는 요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럼 요 사이에는 보강 간섭이 몇 번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차차 문제 풀어보면서 그건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소리의 간섭 같은 경우에는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즘 많이 들고 있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래서 이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그냥 끼고만 있어도 외부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대신에 배터리가 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소음을 바로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순간적으로 바로 그 소음과 위상이 정반대인 소리를 만들어서 같이 그 소리를 이어폰을 통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외부 소음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소리가 상세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 소음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항공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공기에도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그 외부 소음하고 위상이 정반대인 소리를 순간적으로 스피커에서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나는 소음을 최대한 좀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비행기 소음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나마 비교적 좀 조용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2배의 스피커를 위한 소리 간섭 실험하기. 이거 동아리에서 해보는 거 한번 추천하는데 실험하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신호 발생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한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우리 학교도 하나 있긴 한데 사실 이 실험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이 그냥 그 아이패드나 이런 그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어플을 깔면 돼요. 소리 발생기 뭐 이런 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진동수를 조절하면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피커 연결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노가다로 이게 걸어가면서 소리가 작아지는 지점 체크,
소리가 커지는 지점 체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 아이패드 연결해 가지고 500Hz 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리를 내고 왜 이래 또 말을 안 듣네.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보면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이게 딱 중앙이에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경로 차이가 딱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진동수가 작은 건가? 이게 500Hz죠? 제가 실험한 지 오래돼 가지고 얘는 진동수가 1000Hz니까 얘는 그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으면 반파장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중앙에서 벗어나도 경로 차이가 반파장인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이게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그 지점이 아까보다 더 중앙에 가까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진동수가 더 크죠? 보면 작아지죠? 500이 중앙이에요. 다시 커지죠? 작아지죠? 아까 작아진 지점이 아까보다 중앙보다 더 가깝죠? 왜냐하면 얘는 반파장이 더 짧으니까 경로 차이가 조금만 돼도 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험해 보면 제법 잘 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소리는 이렇게 간섭 현상을 일으키니까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아리 실험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상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파는 이제 정지파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 모든 게 동일한, 그러니까 진폭도 같고 속력도 같고 파장도 같고 진동수도 같은 이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중첩을 일으키며 간섭을 하면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 같은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가 영상을 한번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동일한 파동이 만나요,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제자리에서 그냥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사실은 이 파동은 지속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이 만들어지려면 동일한 파동이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면 이제 이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요 볼록한 부분 있죠. 이거를 보면 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걸 배라고 합니다. 배. 그리고 요 이제 계속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상파에 대해서 일단 그 좀 성질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상파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좀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용어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요렇게 계속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요 지점요. 요 지점을 전부 다 배라고 합니다. 배. 울산배가 유명하죠. 배. 요거는 이제 마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저 이거 빨간색이 0초일 때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0초입니다. 그럼 요게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그러니까 요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세 개로 치면은 요렇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이 이제 0초이고 이게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배하고 인접한 배 사이의 거리가요. 이 순간으로 놓고 보면 마루하고 골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루하고 골 사이의 거리면 한 파장이 아니죠. 이거는 파장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파장이라고 잘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 순간으로 놓고 보면 마루하고 골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반파장이고 이게 한 파장이 되려면 바로 인접한 배가 아니고 한 칸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입니다. 마디로 쳐도 인접한 마디와 인접한 마디 사이는 반파장이고요. 마디하고 마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마디 요만큼이 한 파장이 된다. 그래서 요 모양 한 덩어리가 반파장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고요. 요 배 부분은요. 배 부분은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변이가 항상 최대라는 말은 아니에요. 최대 말은 아니고 변이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치간 0일 때는 얘가 변이가 A하고 A가 만났으니까 2A가 되는 거예요. 진폭이 2배가 되죠. 그리고 4분의 1주기일 때는 0이 돼요. 그럼 이때는 이런 보강 간섭이 아닌 것 같지만 같은 위상이 만나면 보강 간섭인 거거든요. 근데 하필 이 순간에는 변이가 0인 녀석하고 변이가 0인 녀석이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강 간섭이에요. 0과 0이 만난 건데 요거는 이게 상세 간섭이 아닙니다. 변이가 0이라고 해도. 그래서 배인 부분은 항상 보강 간섭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변이가 0인 순간도 있지만 같은 위상으로 계속 만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보강 간섭하고 있습니다. 자, 4분의 2주기가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리고 4분의 3주기 될 때는 다시 0이 되었다가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배인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마디인 부분은 계속 변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인 부분은 항상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대 위상이 만나서 항상 변이가 0인 상태가 유지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원래 파동, 요 정상파의 속력은요 원래 파동의 속력과 같고요. 정상파의 파장도 그 원래 각 파동의 파장하고 같고요. 이 정상파의 진동수도 원래 각 파동의 진동수와 같은데 유일하게 달라지는 것은 그 진폭이 원래 파동의 진폭이 하나당 A였다라고 하면 얘는 2A가 됩니다. 진폭이. 그래서 진폭만 2배가 되고 나머지 파장, 진동수, 속력은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났을 때 그 한 파동의 속력, 파장, 진동수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상파의 대표적인 예로 이거는 줄에서의 정상파는 뭐 각종 악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정상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악기에서 정상파인데 그러니까 이게 펜파이프 같은 경우는 양쪽이 열려 있죠. 그러면 여기가 그 공기로 치면 이렇게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배고요. 요 사이에 이제 마디가 어딘가 있는 요런 이제 파동이고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이 마디고 요쪽이 배인 요런 이제 정상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악기 같은 경우 사실 여기서 파동이 요로 갔다가 반사되어서 돌아왔다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이제 정상파를 이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물결파의 간섭도 정상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학교에 이게 큰 실험 장치 하나 있고 작은 실험 장치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직접 동아리 시간에 여러분이 꺼내서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요 진동판에 보면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막 때립니다. 이렇게 통통통통 일정한 진동수로 때립니다. 여기가 이제 파원이 되는 거죠. 파원이 되어서 동일한 파동이 쭉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2차원 평면상의 정상파를 만들어내요. 왜냐면 동일한 파동이 만나면 이 정상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잘 보면 여기 잔잔한 부분이 있죠. 잔잔한 부분. 이 잔잔한 부분이 마디예요. 마디가 되고 이 부분이 물결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배가 되는데 얘는 어떤 이제
조건이면 이렇게 되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쌍곡선입니다. 결국에 쌍곡선이 뭐예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쌍곡선이거든요. 기억이 전혀 안 나죠? 중학교 3학년 때 요새 안 배우나? 쌍곡선. 아, 기하에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안 배웠겠네요. 일단 뭐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쌍곡선이에요. 근데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차이가 없으면 그냥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로 차이가 없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0배인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벗어나면 이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생길 거예요. 반파장의 1배인 지점. 근데 그 1배인 지점의 점들을 쭉 이어보면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게 이제 쌍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딱 반파장인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점들입니다. 그 여기 보면 여기 요 실선이 마루고요. 요 점선이 고리거든요. 그래서 요 점들을 한번 잘 보면요. 자, 여기 실선하고 점선이 만나죠. 그리고 여기 실선하고 점선이 만납니다. 그리고 실선하고 점선이 만나죠. 이처럼 반대 위상, 마루하고 고리 만나는 점들을 찍어가지고 쭉 이어보면 그게 보강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 부분 자 보세요. 실선하고 점선하고 점선이 만났죠. 여기는 실선하고 실선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선하고 점선이 만났잖아요. 같은 위상이 만났죠. 요 부분이 바로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 그러니까 첫 번째 짝수가 2죠. 그래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인 지점들을 쭉 이은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실선하고 실선, 점선하고 점선이 만나는 점들을 쭉 이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반파장의 3배인 지점이에요. 자, 중앙으로 또 잡으세요. 반파장의 1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중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러면은 이제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점들의 집합.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3배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이 보면은 또 점선하고 실선이 만나는 점들을 쭉 이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자, 요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 볼게요.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가 중앙에 이제 그 물결이 제일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잔잔하잖아요. 요게 반파장, 딱 경로 차이가 반파장인 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출렁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반파장의 2배인 점들의 집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연장해서 잡으세요. 그럼 만약에 이게 스피커예요. 스피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중앙에 소리가 공기가 진동하는 건 못 보지만 결과적으로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들으면. 그래서 이제 소리도 파동이고 물결파도 파동이라는 간섭을 일으키니까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빛으로 해가지고 빛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나오면은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이 다 똑같아요. 그거예요. 소리로 하나, 이게 물결파로 하나, 빛으로 하나. 결국에는 이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이게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물리적 대상은 파동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간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게 보강 간섭은 이제 정상파에서 배가 되는 부분이고 상세 간섭은 정상파에서 마디가 되는 부분인데 요 배가 되는 부분의 특징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 배가 되는 지점이고요. 이때 EM에서 M은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딱 중앙에
경로 차이가 없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집어넣으면 2, 4, 6, 8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2m 플러스 1. 그래서 0부터 시작하면 1, 3, 5, 7, 9 이렇게 나가죠. 이게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정상파로 치면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제 자료를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P점 한번 볼게요. P점은 지금 실선하고요. 실선이 만나죠. 요 실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실선, 마루인 부분이고 요 실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실선. 그래서 여기는 이 순간에 실선하고 실선이 만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부분이니까 이 순간에 진폭이 2A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정상파로 치면은 배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얘가 이 순간에는 2A인데요.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0이 될 거고요. 4분의 2주기가 지나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4분의 3주기가 되면 다시 0이 되었다가 4분의 4주기가 되면 2A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P점이 몇 초 후에 변이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기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물어본 그 시간이 주기의 몇 배인지, 4분의 1주기의 몇 배인지를 찾아서 이제 그 변이를 추측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점 볼게요. 자, Q점도 실선하고 실선이 만났죠. 그럼 얘는 지금 골과 골이 만난 상태다. 그래서 마이너스 2A인 상태고요. 이렇게 같은 위상이 만나는 지점은 계속 같은 위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변이가 2A인데요. 마이너스 2A인데 4분의 1주기 지나면 0, 4분의 2제기 지나면은 2A, 4분의 3주기일 때 0, 다시 한 주기 지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P점과 Q점은 공통적인 점이 여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그 정상파로 치면은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R점 보세요. R점은 지금 여기서 출발한 것은 마루로가 지나가는 순간이고요. 여기서 출발한 것은 골이 지나가는 순간이니까 마루하고 골이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지점이다. 그래서 정상파로 치면은 지속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뭐죠? 마디입니다. 마디. 그래서 얘는 볼 거 없이요. 매 순간 변이가 0입니다. 이거 물어보면 쉽죠. 그냥 뭐 몇 초 뒤든지 간에 뭐 그냥 항상 변이가 0이니까 철수 아니고요. 계속 0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요 두 파원이 이제 소리 물결파가 아닌 비친 경우에 또 이제 얘가 밝고 어둡고 이게 보강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0이 했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